자, 늘 푸른 고 부교재 문제를 도전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볼게요. 이거 시험 대비 좀 활용을 좀 하세요. 자, 4분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라고 돼 있고 중심각이 90도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O, A, B 부채꼴 이렇게 4분원 부채꼴이 있는데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뭐 H하고 I를 하자.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 그죠? 그래서 P 구하는 거는 pH의 길이, PI의 길이의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자, 수직이고, 자, 요 길이 문자로 나봅시다. 요 길이를 x, 요거 y로 놓으면 지금 구하는 거는 pH의 세제곱하고 PI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의 값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당시의 곱셈에 대한 변형이나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y나 x 곱하기 y 값을 좀 알면 좀 구하기 좀 쉬울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알 거다 이거지. 자, 뭐가 주어졌습니까? 전체 반지름이 4 나왔네요. 요 IH 요 길이가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OP의 길이랑 똑같을 거고, 이게 반지름이지. 반지름이 4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요거 이제 90도일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다 쓸까요? x제곱과 y제곱을 합하면 요 길이의 제곱인 4, 4, 16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진 게 PIH의 내접하는 원의 넓이. 요게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 요거에 뭐가 주어진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이다 이거야. 이거는 2분의 1.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접원에서 제일 많이 또 이용이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있었지? 넓이 구하는 거. 그죠?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에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괄호에 둘레 길이 합, x하고 y하고 요 길이였어. 요 길이가 4였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 요게 이제 그 삼각형 IHP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여기 90도니까 얘를 밑변 높이로 해서 2분의 1 xy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2분의 1 지워질 거고, 자, 2도 곱해버릴까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4가 2xy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요 식하고 요 식을 가지고 뭘 구해야 돼? x 더하기 y하고 xy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놈 보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서 만든 놈이 16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연립을 할 거니까 치환을 해볼게. 요거를 a, 요거를 b. 그러면 위의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2b가 16 이런 뜻일 거고, 요 밑에 식은 a 플러스 4가 2b 이렇게 되겠죠? 넣어서 구해볼게. 여기다 넣을게. 그럼 2b 마이너스 4에 여기 a니까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16이네요. 이렇게. 그럼 4b 제곱에 16b 16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6이 0일 거고 16 지워질 거고, 그럼 4b 제곱에 18b가 0이 될 거고 2로 나눠버리면 뭐 2b의 제곱이 9b 이퀄 0 이렇게 될 거고, b 빼면 2b 마이너스 9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b가 0이던가 b가 2분의 9던가 할 건데, 지금 b라고 하는 놈은 x 곱하기 y 두 변의 길이의 곱의 형태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b가 2분의 9. 자, 그러면 b가 2분의 9가 됐어요. a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2b가 9가 돼, 얘가 9잖아. 그지? 9에서 4를 빼면 5겠죠? 그럼 a는 5.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덧셈 정리해서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의 값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xy의 x 플러스 y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럼 x 더하기 y가 지금 뭐였어? a였잖아. 그지? 그래서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가 b 2분의 9, 요게 5였고, 그죠? 그러면 5의 세제곱하면 12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 5, 15 3, 5, 15에다가 9 하면 9, 5, 45, 9 이런 거 135 2분의 13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250이 될 거고,
여기서 135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250, 135를 빼면 115, 그래서 2분의 115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최고차이 계수가 1인 4차 상항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4차식.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상수겠죠. 상수일 거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는 원래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해할 건데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뭐 그 상수 값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조건 가지고 뭐 생각을 해보면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지만 나머지 r이라고 해볼게요.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역시 나머지가 r로서 똑같다, 뭐 이런 얘기지. 자, 요게 이제 r 똑같다는 얘기는 fx에서 만약에 r을 빼서 아예 나머지를 빼서 만든 식은 얘로도 나눠 떨어지고 얘로도 나눠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얘는 4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건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그럼 요거는 1차식이 될 건데, 그 1차식은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x 4제곱에서 1이 되려면 여기도 그냥 x겠죠. 그래서 x 플러스 뭐 a, 요러한 꼴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는 얘에서 요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다 쓸까? 그럼 fx는 x 더하기 1과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a하고 r은 상수가 될 거고, 자, 나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x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식에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죠? 이게 왜냐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없잖아. x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f에 1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x에다가 뭐 얼마? 여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러면 뭐가 돼? f0 마이너스 5 역시 0이죠. 그래서 f1은 5가 되고 f0은 5더라. 그럼 여기다가 0 넣어볼까? 그럼 f0은 0, 0, 0 집어넣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라지 r이 될 건데 f0이 얼마? f0이 5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여기 있지, 요거 1 대입을 하면 f의 1는 여기다 1 대입했어요. 그럼 요거 2 됐고 마이너스 2 됐지?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r. 근데 요것도 역시 얼마? 요것도 역시 f1이 5라고 그랬죠. 요것도 5 이렇게 돼. 두 개를 연립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 두 번째 좀 정리를 해볼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r, 요게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r이 9가 되겠고, 요거랑 요 놈을 빼볼게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a가 될 거고, r에서 r 빼니까 없어지고 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4니까 16이죠. 그래서 r은 9에서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자, 구하는 거는 뭐였어? f4의 값을 좀 찾아라 이거야. f4. 자, f4는 요식 fx가 요거였잖아. 여기다가 4 넣어볼까요? 5 4, 4, 16에 3 빼니까 13. 그 다음에 여기다 4 더하기 마이너스 4네요. 그러니까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0. 그러면 r이 마이너스 7. 그럼 싹싹 지워지면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5 이하의 두 자연수 n에 대하여 복소수 z를 얘라 하자. z제곱이 실수가 되는 m과 n의 순서상. 자, 5 이하의 자연수이고 순서상이니까 뭐 개수를 세는 건데 제곱이 실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거를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거니까 허수 부분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z를 a 플러스 b라 할 때 제곱을 해주면 a 플러스 bi의 제곱이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됐지. 이게 만약에 얘가 실수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실수. 그럼 뭐가 일단 0이어야 되냐면, 제곱한 거 실수가 되려면 요 놈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뭘 또 알 수 있는 거야? z가 a 플러스 bi로 할 때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수다 그러면 실수부가 0이거나 또는 허수부가 0이거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 m-n이 0이거나, 이게 첫 번째, 또는 m 플러스 n-4가 0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자, 그럼 m과 n이 같으려면 5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뭐 있어요? 뭐 1부터 1로 갔던가 2로 갔던가 3으로 갔던가 4로 갔던가 5로 갔던가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n이 4가 되는 5 이하의 자연수지. 뭐 1일 때는 3이 될 거고, 2일 때 2가 되고 3하고 1이 될 거고,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자, 다른 조건이 있어요? m과 n에서 뭐 서로 다른 이런 표현도 없는 거죠. 자, 그죠? 그렇게 되면 개수가 5 더하기 3에서 8가지가 될 건데, 뭐 겹쳐지는 게 있나 혹시 살펴봐야겠어요. 이게 2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게 겹쳐지지? 뭐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7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ABCD는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복소수 2개가 있습니다. 두 복소수, 켤레 복소수지? 그러면 Z1하고 Z1 바에 켤레 복소수를 해주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10이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뭐였어 지금? A하고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 돼서 10 되는 수는 자연수 제곱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9하고 3의 제곱하고 1의 제곱밖에 없지. 그래서 A가 뭐 3이 되거나 B가 1 이렇게 되거나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됐든 어쨌든 요건 성립을 하더라, 이런 얘기 될 거고, 그 다음에 Z1하고 Z2의 켤레 복소수를 합해서 3이라는 거죠. 3. 자, 그러면 Z1 어딨어? 요거 A 플러스 BI 요놈하고 Z2 바니까 C-DI겠지?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C하고 B-D의 I 이렇게 될 건데, 이게 3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3이라는 얘기는 실수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3이 되는 수에, 그래서 뭐 A 더하기 C가 3이 될 거고 B와 D는 같을 거고, 자, A하고 C 역시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게 1, 2 아니면 또 2, 1밖에 또 안 돼요. 그죠? B하고 D는 똑같을 거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요게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하고 C가 1과 2가 되면 요 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 될 거니까 자연수 A가 1이 돼 버리면 B가 얼마인 거냐? B가 3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 상황이면 B랑 D랑이 전부 다 3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2가 돼 버리면 요거 2는 4 됐잖아. 그럼 B제곱이 10에서 4를 뺀 6이 나와야 되는데 B라는 것도 역시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요 조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A가 1이고 C가 2가 될 거고 B, D는 전부 다 3이 되겠죠. 그래서 C 더하기 D를 해주면 여기에 2하고 3을 더하는 거니까 뭐 5 이렇게 해서 얘도 맞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디귿은 Z1 플러스 Z2하고 그것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겁니다. 자,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부 제곱 대 허수부의 제곱이 되니까 Z1 더하기 Z2부터 해볼게요. 얘를 해주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의 I가 되죠. 그럼 켤레 복소수는 요놈이 마이너스일 거고, 두 개를 곱하면 요거 제곱에 A 더하기 C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B 더하기 D의 제곱이 될 건데, 요게 얼마?
41이다 라는 거지. 자, A하고 B하고 C, D는 전부 다 계속 했던 것처럼 자연수였어요.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에서 41이 되는 두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요? 41이니까 16하고 25, 이거 더하면 41이죠. 물론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25하고 16. 16하고 25라는 얘기는 A 더하기 C가 16이고 B 더하기 D가 25가 되는 상황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25하고 16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따져볼까? 여기 두 번째고, 자, 첫 번째 A 더하기 C가 16이고 B 더하기 D가 25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제곱한 값이 16이 되니까 얘는 4죠. 이렇게 얘는 5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C가 5가 되는 거고 B 더하기 D가 4인 경우를 살펴보더라. 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그러면 4가 됐을 때 A하고 C가 될 수 있는 게 뭐 1, 3이나 2, 2나 3, 1 요 정도가 될 건데, 여기서 일단 A가 또는 B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그거밖에 없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뭐 A, B가 3과 1이던가 1, 3이던가 뭐 이런 경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는 아예 안 될 거고, 그치? 여기도 뭐 1 또는 3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C는 3이 나와야 되고, A가 1이 되면 B는 또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D는 2가 나와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BCD가 만들어질 거고, A가 만약에 3이라면 B는 1이 나와야 되고 C가 1이 될 거고, 그럼 D는 1 더하기 4에서 5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A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3밖에 안 되니까 얘가 1이 돼 버리고 3이 돼 버리는 경우, 1이면 C가 4가 될 거고 A가 3이면 C는 2가 되겠죠. 5가 되려면. B는 A가 1이 돼 버리면 B는 3으로 고정이 돼요. 3이 되면 1이 될 거고, 그럼 얘가 1이 될 거고 얘가 3이 되겠네요. 더해서 4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밖에 안 될 거고, 자, 이때 Z2하고 Z2 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죠. 두 개를 곱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제곱과 D제곱의 값을 살펴보자 이거야. 그래서 C제곱과 D제곱을 살펴보면 요거랑 요거랑이니까 3, 3은 9, 2는 4니까 13이 되죠.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4, 4, 16 하니까 1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해주면 C하고 D, 요거는 4, 4, 16 더하기 1이니까 얘도 17. 이렇게 하면 2는 4 더하기 3, 3은 9니까 13. 그러니까 이 Z2하고 Z2 바에 대한 결과값은 13 아니면 17이 될 건데, 그 중에서 큰 놈을 찾으면 17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맞네요. 그럼 그래서 기억니은 이것이 전부 다 맞습니다. 자, 볼까요? 두 실수 2차 방정식 실수 AB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근각이 순각이를 쓰는 얘기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이렇게 되니까 얘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베타 더하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했어요. 요거 하고 이렇게 했더니 3B가 되더라. 자, 연립을 좀 해볼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A죠. 이렇게.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2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요, 요거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지. 그 다음에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는 4 될 건데, 여기 그럼 B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요게 3B가 돼요. 그죠? 그래서 넘기면 2A 더하기 2B, 이제 2A 더하기 2B, 요게 4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A 더하기 B가 플러스 2.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B는 플러스 4. 그래서 A하고 B의 값은 일단 나왔습니다. A가 마이너스 2하고 B는 4. 자, 그러면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n의 자연수 최소값을 찾으라 그러니까
뭐 n에다가 1, 2, 3, 4 이런 걸 한번 세봐야 되겠지. n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을 생각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요 값은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얘는 2니까 양수, 이건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같다를 만족하는 걸 살펴볼 거니까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2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서 만든 식이 될 거고, 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지금 요게 지금 플러스 2가 된 거고 요 값이 4가 된 거니까 2는 4에서 2, 4, 8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아직 양수가 아니네. n이 3이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서 만든 식이 될 거고, 그러면 요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2죠. 8에서 요놈이 4니까 마이너스 3, 4, 12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24. 자, 24에서 8 뺐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알파 4제곱하고 베타 4제곱 이러한 값들을 쭉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파 4제곱하고 베타 4제곱도 사실 뭐 요거 제곱을 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 있어 이거.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에서 요 제곱한 값에서 2의 알파 베타의 제곱을 빼서 뭐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얼마였어? 4, 4, 16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였으니까 16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6 뭐 같아졌지만 아직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5제곱에 베타 5제곱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2개 3개로 나눠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에서 뭘 빼면 됩니까? 이렇게 5제곱 5제곱 됐는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걸 빼면 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서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요놈이 얼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요게 마이너스 16이고 요놈은 4, 4, 16이 될 거고 요게 또 플러스 2였다 라는 거지. 맞나요? 그죠? 자, 요게 마이너스 16이니까 그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4, 4, 16이 됐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네요. 그럼 여기가 64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플러스 3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세제곱짜리 나왔으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제곱한 거에서 나오겠지? 그럼 뭘 빼면 돼? 2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빼면 돼.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의 제곱에서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죠. 4의 세제곱을 값을 빼서 만든 식이 될 거다. 16하고 16이니까 96이 16이니까 256에서 64 곱하기 2죠. 2, 4, 8, 2, 6, 12, 128 뺐어요. 얼마입니까? 128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알파 7제곱하고 베타 7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는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에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얘를 계산해서 요렇게 하면 7제곱이고 요렇게 하면 7제곱이지. 근데 뭐가 남았어? 요거랑 요거랑 곱하기 남았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세제곱 베타 4제곱 알파 4제곱 베타 세제곱을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 빼면 될 거다. 자, 그러면 요거 세제곱짜리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하고 4제곱짜리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의 제곱이겠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4죠. 그럼 4의 세제곱에 알파와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2. 자, 그럼 16 곱하기 16이면 2의 8제곱이지. 그래서 256이 될 거고, 64에다가 2니까 2, 4, 8, 2, 6, 12, 128이 될 거고, 그래서 2, 5, 6에서 1, 8 빼니까 뭐 1, 2, 8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6일 때하고 n이 7일 때의 값이 128, 128로서 같아졌죠? 양수가 되면서 음수가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n이 3이겠지만
양수가 되는 값을 찾으면 n이 6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최소값은 6,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쭉 무지성으로 그냥 구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려면 뭐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면 얘는 어떠한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냐면 두 근의 합이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퀄 0 이렇게 되지. 요 놈은 요 앞에 x 요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게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인 8이 되죠. 요게 0이 되는 값이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러니까 뭐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베타 세제곱 역시 마이너스 8이더라. 이러면 조금 더 뭔가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거 구할 때 있지. 알파 곱하기 알파 세제곱이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알파. 근데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베타 해서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뭐 조금 좀 간단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세제곱짜리로 나눠서 하고 6제곱은 그냥 알파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니까 64 더하기 64에서 128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지기는 하겠죠. 그죠? 자,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해라 이랬어요.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z제곱 플러스 mz 더하기 n이 0이고 z바가 더해서 8이다. 자, 그러면 요 가조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z제곱 얘는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이퀄 0에 한 근이 z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근데 z가 이제 허수라고 그랬거든. 허수가 여기에 존재하려면 m하고 n과 여기 있죠. m과 n하고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무슨 수? 실수임이 되죠. 정수니까 어쨌든 실수일 거 아니야. 뭐 실수 개수 조건이 돼버리면 z가 근이면 그에 대한 켈레 복수수도 반드시 근이 되죠. 그래서 두 근은 z하고 z바가 되는 거고 이것의 두 근이 얘가 되는 거야. z하고 z바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m이 될 건데 두 근의 합 z랑 z바를 곱한 것은 플러스 n이 될 거고, 근데 두 근의 합이 8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m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정수 m 플러스 n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자, 그럼 n의 범위나 n의 값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이 x가 만족하는 게 뭐예요? 허근이라잖아. 허근. 그러니까 일단 요놈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죠. 요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16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얘가 허수의 근을 가질 거고, 그러면 정수 m과 n이라고 그랬으니까 16보다 큰 상황을 만드는 정수니까 최소값 정수는 17부터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찾아보려면 m은 정해져 있고 n은 최소가 17이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17을 더하면 플러스 9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